그럼 대선이 있으면 그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살짝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부동산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우상향이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때까지 역사가 그걸 보여줬던 거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내가 들어갈 곳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생각을 하고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다 짜고 들어가야죠. 22년도에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대선 있죠. 그럼 대선이 있으면 그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살짝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꽉 조이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럼 대선 주자들은 보통 뭘 얘기하나요? 풀어주겠다. 일단은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다 완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일순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전세 제도가 이제 2년이고 집주인이 나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2년이 아니라 이제 4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고 보통 전세금은 원래는 5%가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기존 전세금의 5%까지밖에 못 올리는 그래서 이 세입자는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는 법령이 있었는데 이게 도래되는 시점이 22년도 8월에 끝나요. 집주인은 참았어요. 5%밖에 못 올렸어. 너 두고 보자. 근데 이건 나라가 정해놓은 거 못 올렸어. 그 집주인은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그때 돼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이 수준이 아니라 이미 주변 시세는 훨씬 더 올라가 있죠. 이 높은 전세금을 마련할지 연끌을 해서 집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올해 8월에 종료가 돼요. 8월에 종료가 된다면 사람들이 8월에 집을 알아봐요? 몇 개월은 전에 알아보죠. 2월, 3월, 4월 그 기간에 다 물려 있어요.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순간 전세가가 그땐 100% 올라가거든요. 그땐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집값이 확실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지역별로 이건 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작년에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세종시였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얘네가 더 매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올라간 건 서울의 강남이 제일 먼저 올라갔겠죠. 그다음 점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전체 올라가고 막히니까 이런 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 전국이 이게 한 번 다 돌았어요. 돈이라는 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건. 투자자는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재작년에 세종시였다가 작년에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인천이 이번에 올랐어요. 그럼 인천이 이제 또 올라갈까? 작년만큼은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는 갈 거예요 또. 그럼 또 안 오른 지역들이 또 올라가겠죠. 키 맞추기라고 하는 건데 서울이 쫙 치고 올라가면 그만큼 다 따라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낮춰주면 돼요. 근데 이들이 살고 싶은 집은 거의 다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전세금을 낮춰주려면 마찬가지로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안도 없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질 요소가 없어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의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구수가 줄었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줄어야 되는데 세대수는 더 늘어났어요. 전 국민의 절반이 1인 가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1인 가구들은 당연히 다 서울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공급은 없어. 서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또 퍼지잖아요. 그럼 그 주변의 시세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뭐예요? 집주인은 매도 우위 시장이 되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시장 경제 논리에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아파트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보통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대장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을 먼저 보세요. 그럼 얘가 쭉쭉쭉 계속 치고 가요. 아니면 정체된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분양하는 물건이 만약에 확 빠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거의 올라요. 이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고 분양하는 물건이 빠진다? 대기 수요가 이걸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은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 전체 지역의 가격을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거의 올라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건데 내 주변 친구들 만나봐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고민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틀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냥 똑같이 흘러가게 돼요. 사람은 되게 약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하는 투자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거죠. 나만의 철학과 관점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철학과 관점의 목표는 결국엔 돈 많이 버는 거고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고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패턴
패턴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패턴을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살려고 한다. 아, 여기에만 붙어 살아야지. 아, 어떻게든 되겠지가 분명히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성세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직장 상사라든지 그분들의 인생이 어떤가요? 그분들의 인생이 원업이면 그분들의 인생대로 사세요. 근데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패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들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이랑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특히 20대나 30대 분들은 그거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30대가 돼서야 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시집이든 장가를 가고 아이까지 나면은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이 다 묶이거든요. 보통 20대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 뭐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 보통 이런 게 하잖아요.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는 동안 나는 월세를 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 한 끗 차이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